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학원에서 단대부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목차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는 3개년 기출분석과 등급별 필요 역량, 그 다음에 성경학원 대비 방안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슬비 강사님께서 프리내신과 본내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소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해력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이 매우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친화력까지도 놓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상승의 동력까지 나타나는 수업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좀 받아봤습니다. 영어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내 수업은 믿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두었는데요. 특징적인 점이 일단은 단대부고는 서술형의 비중이 35점, 그리고 객관식이 65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이했던 점은 매년 부교재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교재는 매년 유형학습에 대한 부교재를 선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1학년과 2학년의 비교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영어의 기본기를 굉장히 잘 키워주는 학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점이 단대부고는 단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마스터 하이퍼가 매년 들어가게 되고 작년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점은 2024년에는 단어가 2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의 양이 매우 늘어난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과 2학년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연습 부교재를 매년 이렇게 다른 출판사나 아니면 다른 교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의 기본기를 좀 채워주려는 단대부고 선생님들의 의도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교과서의 비중이 살짝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전 연습 부교재가 이제 매번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유형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실전 연습까지 해봐 이런 식의 단대부고 선생님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를 보시면 빨간색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 수 있는데 빨간색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나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객관식 출제 유형 분석인데요. 왼쪽을 봐주시면 단대부고 1학년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을 봐보시면 작년에 시행되었던 수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제문부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수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신이고 그 다음에 수능 출제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시험 경향성을 가지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유형 변화가 살짝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지문이 굉장히 세 가지로 이렇게 모여서 그게 한 문제로 물어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지문형을 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낼 때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을 하나만 요구하지 않고 복수 선택형을 이렇게 문제로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의 길이가 최소한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쓴이의 생각과 조금 다른 사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되게 선지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이런 유형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영어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독해력이 필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관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영장만 되게 단순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24년도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서 어법어의 오류 수정과 그 다음에 핵심어 빈칸, 그 다음 지칭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이 아직까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유형들, 어법어의 오류 수정이나 핵심어 빈칸 같은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도 마찬가지로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정형화된 출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대부고 내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수능형 출제 패턴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다양한 유형 반응성이 변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한 단어 암기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대보고 맞춤형 문제풀이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에서 자주 나와주는 탑3 유형들 영작이나 어법어휘 오류 수정, 그 다음 핵심어 빈칸 채우기 훈련까지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법인데요. 어법 같은 경우는 한 부분에다 밑줄 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밑줄을 치고 물어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어법적 요소들을 다 한 번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나 분사나 아니면 진짜 동사 파악하기 등 다양한 유형들의 어법들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내고 그걸 판별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문법 실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같은 경우는 특징 정리점이 매년 빈칸 문제는 100% 변형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문과 변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mportant처럼 문맥상 굉장히 작가의 주장을 담고 있거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주로 문제화시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절을 투부정사 구로 바꾼다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변형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이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맥상 중요한 문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형 훈련까지 많이 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시그니처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옛날에는 영작만 계속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새로운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2가지만 영어로 쓰시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을 쓰시오처럼 본인의 생각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보고 맞춤형 서술형 연습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7단어로 쓰시오라든지 아니면 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0단어에서 16단어의 영어 문장으로 쓰자든지 이런 식으로 단대보고 내신, 즉 변화된 경향성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까지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등급제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등급 컷은 보통 90점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80점 중반, 그 다음 3등급 같은 경우는 80점 초반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대보고 아이들이 대치동 학교 중에서는 아이들이 좀 영어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 필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충실하게 지문 암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5등급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등급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심화 변형 문제와 어법 오류 수정까지 곁들인다면 이제 2등급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실전 훈련까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이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까지 놓치지 않아야만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5가지로 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필기노트와 암기 소책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변형 문제집,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마다 객관식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 주관식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객관식, 주관식, 취합 유형 집중 훈련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내용을 다 학습했다면 총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정리 노트까지 제공을 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자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암기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자를 좀 캡처를 해봐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라도 이렇게 암기를 해서 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암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암기 관리를 제가 직접 밀착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같은 경우는 효율적 그리고 맞춤형 관리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성적표를 봐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6번의 총괄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 오른쪽처럼의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적표에는 내가 틀린 유형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떠한 유형들을 틀리고 있고 맞추고 있고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봐보시면 이제 내가 어떠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인지 내려가는 추이인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취약점 보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반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좀 더 정확한 솔루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누적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케이스별로 맞춤형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심한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를 잡아주세요 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습관이 잘 잡혀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 와서 학습 조교와 함께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엉덩이 붙여서 계속 어느 정도 공부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습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교한테 맡기지 않고 강사인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면서 원포인트로 하나 짚어주고 피드백하고 하나 짚어주고 피드백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적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 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오는 거라면 그 수업 오는 날에 조금 일찍 하고 들어가야지 혹은 수업 후에 저랑 또 클리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마무리한 상태에서 가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클리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곧 이어서 이제 이슬비 선생님께서 프리내신과 그 다음에 본내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